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밤이 오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심지어 숨조차 쉬기 힘든 곳이 있다는 거요. 전기는 사치고 촛불 하나에 의지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곳이요. 제가 살고 있는 레바논 시돈 외곽의 아인 아리뢰 난민 캠프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이 어둠이 사실은 비정상이라는 걸 깨달은 건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에서 온 작은 기술이 이 어둠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게 바뀔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희망이 결국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둠은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해가 지면 우리 집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깊은 어둠에 잠겼어요. 가끔 발전기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것도 몇 시간이 고작이었죠. 대부분의 밤은 촛불 하나의 작은 불빛에 의존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촛불을 아껴 쓰셨어요. 하나를 다 쓰고 나면 다음 것을 사기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책을 읽고 싶어도 촛불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눈이 아프고 연기 때문에 기침이 나왔거든요. 저희 집 옆에는 조카 하산이 살고 있었어요. 하산이는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특히 심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헐떡이는 하산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밤에는 길도 보이지 않고 응급실에도 제대로 된 조명이 없었거든요. 마을의 작은 진료소는 낮에만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촛불 하나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백신이나 약품들도 냉장 보관이 안 되니까 자주 상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했죠. 약을 받으러 가면 이미 변질된 경우가 많았어요. 학교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는데 해가 지면 숙제를 할 수 없었어요. 촛불 앞에서 글씨를 쓰려고 하면 그림자 때문에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도 각자 집에 촛불이 부족해서 모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진학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베이루트까지 통학해야 했는데 밤늦게 돌아오면 집 앞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몇 번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맨 적도 있었어요. 대학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전기가 공급되는 환경을 경험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밤에도 불을 켜고 책을 읽고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당연한 일이었구나. 그동안 제가 살아온 어둠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절실히 느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대비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베이루트의 밝은 불빛에 익숙해진 눈으로 다시 본 캠프의 어둠은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곳이 제 고향이고 여기 아이들이 제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된 후 저는 아이들의 현실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집에 가서 숙제를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들도 촛불을 아껴야 하니까 아이들의 공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진도는 항상 더뎠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해가 일찍 지면 오후 5시부터는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텔레비전도 없고 책을 읽을 조명도 없고 그냥 일찍 잠들거나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밤에 뭘 하고 싶은지.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책을 읽고 싶다고,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둠은 그 모든 꿈들을 삼켜버렸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바람들이 어둠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며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하산이는 제 조카이면서 동시에 제 학생이기도 했어요. 하산이의 천식은 밤마다 심해졌는데 특히 답답한 공기와 어둠이 아이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응급 상황이 생겨도 제대로 된 조명이 없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죠. 몇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체념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꿈 같은 일이라고 했죠. 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고 국제 원조도 당장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나 의료품 위주였어요.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베이루트에서 열린 작은 환경 포럼에 초청받게 된 거예요. NGO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관련 세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루 종일 베이루트에 있으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고 수업도 빠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다른 지역의 교육 현실도 궁금했고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베이루트로 향했어요. 포럼 회장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5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레바논 현지 NGO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조금 다른 분위기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동양인으로 보이는 3명이 작은 부스를 차리고 있었거든요. 오전 세션들은 대부분 익숙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교육 예산 부족, 인프라 문제, 난민 아동들의 학습권 등등. 새로운 해결책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한국인 부스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작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그리고 LED 조명.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사진 속에서는 어둠에 잠겨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마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현지 직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 작은 시스템 하나로 진료소의 냉장고를 돌릴 수 있고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도 충분한 조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영상과 데이터들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성공 사례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난민 캠프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거였어요. 저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정말 가능할까? 우리 마을도 바뀔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다시 어둠에 잠긴 캠프를 보니 그 대비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촛불 앞에서 긴 편지를 썼어요. 우리 캠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전기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들, 아이들이 공부하지 못하는 현실, 하산이 같은 환자들이 겪는 고통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만약 정말로 가능하다면 우리 마을도 도와달라고요. 작은 희망이라도 좋으니 이 어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인터넷 카페에 가서 그 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기다림이 시작되었어요.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너무 큰 기대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실망만 안겨드릴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이장님이 저를 급히 부르시더라고요. 베이루트에서 온 사람들이 저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제가 보낸 메일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코이카와 연결된 한국 NGO 팀이었어요. 기술자 3명과 통역 1명,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1명이 작은 트럭을 타고 우리 캠프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서 우리 같은 작은 마을을 위해 직접 찾아와 주다니요. 한국 팀의 리더는 김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40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진지하고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첫 만남에서 그들이 가져온 장비를 봤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고작 이게 다냐는 표정들이었죠. 손바닥만 한 태양광 패널 몇 개와 조용한 배터리, 작은 LED 조명들. 겉보기에는 정말 소박해 보였거든요.
몇몇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베이루트 포럼에서 봤던 자료들이 기억났거든요. 작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간단하고 튼튼한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박사님은 설치할 장소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진료소를 제안했어요. 만약 이 기술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산이 같은 환자들이 밤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설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단순히 패널을 올리고 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각 건물의 구조와 전력 사용량을 계산해야 했거든요. 김 박사님과 기술자들은 몇 시간 동안 측정하고 계산했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우리 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점이었어요.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 먼지가 많은 환경, 그리고 가끔 벌어지는 분쟁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설치 위치와 방법을 결정했어요. 이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첫 번째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어요. 그 사흘 동안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특히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계속 따라다녔어요. 하산이도 매일 와서 구경했는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저도 덩달아 설레었어요. 드디어 테스트할 날이 왔어요. 해가 지고 마을이 평소처럼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님이 저에게 스위치를 켜보라고 하셨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진료소 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촛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눈부신 빛이었어요. 마치 낮이 다시 온 것 같았죠. 주변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어떤 아이는 너무 감동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산이는 그 빛을 보더니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아, 이게 바로 희망이구나. 그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일에 대한 희망 같았어요. 그날 밤 진료소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백신 정리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니까 약품들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밤에 응급 환자가 오더라도 제대로 된 조명 아래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진료소 주변을 더 자주 지나다니게 되었고, 아이들은 저녁이 되어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밝은 불빛 주변에서 놀았어요.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 밤의 풍경이 생긴 거예요. 한국팀은 일주일간 머물면서 더 많은 시설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어요. 학교 한 교실, 그리고 몇 가정집에도 작은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저희 집에도 설치해 주셨는데 그날 밤 집에서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설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점이에요. 김 박사님은 이 기술이 지속되려면 현지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마을의 젊은이들 몇 명에게 기본적인 전기 지식과 설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직류와 교류, 전압과 전류 같은 용어들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님과 기술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몇 일 후에는 제가 직접 간단한 연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LED 조명을 켰을 때의 그 성취감이란 마치 제가 마법사가 된 것 같았어요.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외부의 도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한국팀이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전기 불빛 아래서 마을 잔치를 연 거였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노래하고 춤췄고 어른들도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웃으셨어요. 김 박사님도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한국팀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 인근 지역에서 무장 충돌이 일어났어요. 총성이 밤새 들렸고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진료소 옥상에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 중 일부가 파손되어 있었어요. 돌멩이에 맞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전날 밤의 혼란 속에서 누군가 던진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어요. 몇몇 분들은 역시 오래 갈 수 없었다며 체념하는 표정이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우리 운명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한순간 좌절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산이가 다시 밤마다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이 다시 어둠 속에서 지내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김 박사님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김 박사님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이번에는 더 견고하게 설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한 달 후 김 박사님이 정말로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6명의 팀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개선된 장비를 가져오셨다는 점이었어요. 더 튼튼한 패널과 보호 장치들이었어요. 분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히 설계한 거라고 하셨어요. 이번 설치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전에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선을 연결하고 패널을 조정하는 일을 도왔어요. 마을의 다른 청년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설치하는 기분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이번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방법,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법까지요.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혼자서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설치가 완료된 후 마을의 변화는 더욱 확실해졌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가정에 전기가 들어갔고 학교에도 추가로 시스템이 설치되었어요. 저는 이제 밤에도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집에서 숙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레바논의 한 언론사에서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고 작은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레바논 난민 캠프, 한국의 태양광 기술로 야간 수업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를 본 UN 관계자가 우리 캠프를 방문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기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중동 지역의 다른 난민촌에도 확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마을에서 빛의 선생님이라고 불려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아이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희망이라는 빛도 함께 말이에요. 하산이는 이제 천식 발작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해요. 진료소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집에서도 밤에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아이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아이들은 이제 밤에도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어요. 어둠이 삼켜버렸던 그 모든 꿈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이라는 멀고도 따뜻한 나라에서 온 한 줄기 빛 덕분이라고요. 기술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했던 건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그 마음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에도 활기가 넘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이 변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한국이 전해준 희망의 빛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다른 마을, 다른 어둠 속으로 전해나갈 차례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켜졌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이 전한 희망의 빛.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어둠을 밝히기 위해 나아가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